여러분, 어제 새벽 중동 하늘이 성광으로 뒤덮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막기 위해 시설을 타격했다고만 말하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70년을 이어온 피해 역사와 우라늄 농축의 진짜 공포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불길에 휩싸인 곳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인근과 핵심 군사 기지들이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동시에 타격하는 정밀하고 파괴적인 작전이었죠. 흥미로운 지점은 타격의 목표가 철저히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머리를 직접 겨냥해 지휘부를 맹폭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미국은 미사일 기지와 지하에 숨겨진 특수시설들만 집요하게 파괴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타격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집착하듯 지하시설을 부수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그 진짜 무서움을 잊고 삽니다. 땅에서 캐낸 돌덩어리가 어떻게 14만 명을 증발시키는 불기둥이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비밀은 바로 초음 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에 있습니다. 신형 원심불리기라 불리는 이 거대한 원통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안에 특수한 가스를 넣고 돌리면 무기가 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입자만 중앙으로 모이게 되죠. 이 농축 과정에는 끔찍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수준인 5%에서 20% 농축까지 가는 길은 매우 길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20%를 돌파하는 순간 끔찍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 농축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의 10분의 1로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도는 순간 악마의 모래시계는 뒤집혔습니다. 최근 이란은 이 위험한 임계점을 이미 돌파해버렸습니다. 국제감시기관의 경고가 울렸습니다. 쌓아둔 재료만으로 순식간에 10개의 거대한 폭탄을 조립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며칠만 더 방치하면 이 기계들은 폭탄으로도 뚫지 못하는 수십 미터 콘크리트 지하 벙커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협상이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난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물리학적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기계 자체를 완전히 녹여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기술의 씨앗을 처음 심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손으로 키운 괴물이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1950년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란은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를 국유화하려 했습니다. 영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 땅의 자원을 우리가 가지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때 미국의 CIA가 은밀하게 개입합니다. 이른바 에이젝스 작전을 발동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무력으로 쫓아내고 친미 성향의 국왕에게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이란 국왕에게 달콤한 선물을 줍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자금과 최첨단 원자로 기술을 아낌없이 퍼주었죠.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직접 설계도 보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서로 영원한 혈맹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는 1979년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친미 정권은 무너졌고 남겨진 원자로와 기술자들은 고스란히 반미 정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70년 전 석유를 통제하기 위해 버렸던 욕심이 결국 지울 수 없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 셈입니다. 2025년 12월 테헤란의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낡은 저울에 밀가루를 달아 팔던 상인 아미는 아침마다 매대의 가격표를 고치며 절망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3만 리알이던 빵 한 봉지 가격이 오늘 아침 15만 리알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세제 한 줌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현실입니다. 10년 전 한 달러에 3만 2천 리알이던 환율은 무려 142만 리알로 폭등했습니다. 지폐 다발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 겨우 우유 몇 병을 살 수 있습니다. 국가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외화가 마르자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화폐 발권기를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그 결과 시중에는 휴지 조각이 된 돈이 홍수처럼 범람했습니다. 돈이 길거리에 마른 낙엽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국가의 화폐가 곧 국가의 시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집 한 채를 장만한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달러를 쥐고 있던 소수의 권력층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 배의 부를 축적하는 괴이한 부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마트에서 대파 한 당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밥상 물가가 한 달 만에 2배, 3배 뛴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삶은 곧 생존을 건 사투가 됩니다. 당시 이란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무려 72%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참다 못한 상인들이 가게 셔터를 내리고 텅 빈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도를 넘어 이스파한부터 마슈아드까지 전국 100여 개 도시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빵을 달라는 가난한 자들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곧 정권의 심연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40년 전 쫓겨난 옛 국왕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고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불타올랐습니다. 시위의 양상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되고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암흑 속에서 목숨을 건 게릴라전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건물 옥상마다 독재자를 저주하는 함성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40년 전 종교의 이름으로 부패한 왕조를 몰아냈던 이슬람 혁명 세력이 이제는 똑같은 부패의 상징이 되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역사의 잔혹한 아이러니가 테헤란의 밤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권은 최악의 선택을 감행합니다. 굶주린 국민의 손에 빵 대신 총알을 쥐어준 겁니다. 건물 옥상마다 배치된 저격수들이 자국민을 향해 망설임 없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목소리가 차가운 피바다 속에 잠겼습니다. 역대 가장 잔혹하고 야만적인 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은 이 끔찍한 학살극을 위성으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독재 국가가 내부의 분노로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순간. 밖에서 거대한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안에서 흔들리는 기둥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훨씬 쉽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면을 바꾸어 2026년 2월 20일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을 향해 청천벽력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상호관세 정책이 6대3으로 위법 판결을 받으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국이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 논리의 뼈대였습니다. 막강한 경제 무기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에게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 즉 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들과의 핵심적인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값싼 외국산 철강과 자동차의 철퇴를 내리고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굳건한 약속 말입니다. 관세라는 방패가 사라지면 중국과 유럽의 싼 물건들이 다시 밀려올 것이고 공장들은 다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11월 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잃는다는 것은 곧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아찔한 순간. 바로 그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이야기가 백악관에서 흘러나옵니다. 위기의 불길을 다른 불길로 덮은 겁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완벽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치명적인 악재를 해외의 거대한 폭음으로 덮어버리는 전략.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오래된 격언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던 대법원 판결과 스캔들 기사들은 단 한 발의 미사일과 함께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선을 거대한 방위산업의 지도로 옮겨보면 그 숨겨진 흐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거대한 방위산업의 톱니들이 박히는 피를 먹고 돌아갑니다. 중동의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가장 환호하는 곳은 미국의 무기 공장들입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살아 숨쉬어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변 국가들이 공포에 떨며 지갑을 엽니다. 하늘을 덮는 방어 시스템과 최신형 전투기를 사기 위해 수십조 원의 오일 머니가 워싱턴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엄청난 무기들이 만들어지는 곳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같은 지역들. 놀랍게도 이곳들은 미국 선거의 판도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경합주들입니다. 무기가 팔리면 거대한 쇳물이 끓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부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오하이오의 철강 노동자가 일하고 텍사스의 기술자가 야근을 합니다. 국방 예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세금이 투입되면
가장 위험한 지역구의 민심이 마법처럼 돌아섭니다. 전쟁의 공포가 바다를 건너면 누군가의 든든한 월급 봉투로 변신하는 잔혹한 연금술입니다. 우리가 훗날을 위해 월급을 쪼개 적금을 붓듯 그들은 타국의 유혈 사태를 모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잔혹한 적금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위헌 판결로 막혀버린 관세의 빈자리를 중동의 화약고가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과 권력의 흐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불안에 떨수록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 정부는 오히려 더 싼 이자로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폭격기 뒤에는 이토록 정교하고 서늘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핵무기 저지라는 거룩한 명분 뒤편에서 누군가는 무기를 팔고 누군가는 표를 얻으며 누군가는 텅 빈 금고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아득히 먼 중동의 사막에서 우리가 매일 걷는 출퇴근길로 돌려보겠습니다. 백악관의 밀실에서 오고 간 검은 거래와 이란 시장 상인들의 피눈물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터지는 포격 소리를 그저 먼 나라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폭탄의 파편은 정확히 24시간 뒤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 곳의 포성이 가장 가까운 내 지갑을 터뜨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찌푸른 바다 위로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철강 선박 한 척이 외롭게 미끄러집니다. 배 안에는 끈적이고 검은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돌리는 검은 피석유입니다. 이 거대한 배가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좁고 위험한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도상으로는 그저 바다의 작은 주름에 불과해 보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겨우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차로 달리는 거리조차 되지 않는 아찔한 병목 구간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맹주들이 퍼올린 석유가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대동맥입니다.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을 건설하려 수십 년간 시도했지만 해협의 압도적인 수송량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바다를 막는 것은 곧 문명의 숨통을 쥐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좁은 바닷길 바로 옆이 이란의 영토라는 점입니다. 해안가에 숨어있는 조그만 로켓포 하나만 날려도 유조선의 선체에 정확히 꽂힐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벌어졌던 유조선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양국이 서로의 바닷길을 끊겠다며 민간 유조선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날리던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치명적입니다. 단 몇 발의 스마트 기뢰와 자폭 드론만으로도 전 세계 선박 회사들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기름의 5분의 1이 오직 이 가느다란 핏줄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분노에 차서 이 바닷길을 봉쇄하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심폐정지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공포에 가장 뼈저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쓰는 기름의 무려 72%가 바로 이 위험천만한 해협을 뚫고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은 끔찍한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실제로 막힌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평온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순식간에 2배 가까이 솟구치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늘 지나치던 동네 주유소의 숫자가 미친 듯이 깜빡입니다. 리터당 1,600원이던 숫자가 2,000원을 넘어 2,500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던 주유비가 20만 원, 30만 원으로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주유소 문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숨이 가빠지고 거대한 화물선의 운송비가 폭발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비용마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퇴근 후 들른 대형마트의 풍경은 전쟁터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발전 단가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밀가루를 튀겨내는 라면 공장의 가동비가 오르고 비닐 포장지를 만드는 화학 공장의 원가가 치솟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의 가격표가 하루가 다르게 더 칠해집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단 1원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는 잔혹한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세상이 포연으로 뒤덮이고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동굴을 찾습니다. 그 동굴이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너도 나도 달러를 사모으면서 달러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원화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바다 건너 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또 한 번 폭등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석유, 밀가루, 반도체, 장비까지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비싸집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완벽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견디지 못한 서민들이 줄도산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더 안전한 달러로 도망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져 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태를 대비해 7달치의 비축유를 묻어두었다며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창고에 기름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70년대 오일 쇼크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공포가 심어지는 순간 경제의 핏줄은 스스로 얼어붙습니다. 주식시장은 파랗게 질려 폭락하고 불확실성을 혐오하는 기업들은 채용을 멈추고 공장 문을 닫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미국은 이제 셰일 혁명으로 기름이 남아도는 나라인데 왜 굳이 중동에 목숨을 거냐고요. 핵심은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름의 가격표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미국의 달러를 내야만 합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미국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찍어내어 전 세계의 불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경찰을 자처하며 항공모함을 띄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도 무력으로 짓밟겠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이란의 독재자와 미국의 정치인 사이에서 끝나는 체스게임이 아닙니다. 달러의 패권과 중동의 지정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사냥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음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보셔야 합니다. 뉴스가 전하는 단편적인 사실 너머 누가 이 판을 흔들어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내 밥상을 뒤엎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험난한 시대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관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